횡령 배임 등의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뭐 관리를 했었고 뭐 형이 관리를 했어도 그 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리를 내 통장에서 나갔다 뭐 내가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보여져. 속마음은 일단 장남 위주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남이 다치는 걸 원치를 않으시는 거지. 그리고 너는 벌기만 했지 돈 관리를 형이 해서 이만큼 늘려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고 박수홍 씨에 대한 믿음보다는 장남에 대한 믿음이 더 크시다고 봐야지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가을에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와요. 그러게. 요거 내리고 나면 추워질 것 같은데. 내일 엄청 날씨가 춥대. 6도로 떨어지던데. 요즘 다 독감 유행이래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오늘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박수홍 씨 사건 아시죠? 많이 봐주셨는데 아버님이 계세요. 아버님. 성함이 박태환 씨인데 요 신점으로 보면 아버님의 속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까 해서 현재 상태라든지 아버님의 속마음? 네. 연세만 있으신데 가능하실까요? 몇 살이셔? 박수홍 씨 아버님 이분은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이야.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데 조금 약간 편협적이다? 그렇게 보면 되지.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길러도 뭐 편한 자식이 있고 어려운 자식이 있어. 자기는 자식을 안 길러봐서 모르겠지만 네. 어떤 자식은 좀 편하고 어떤 자식은 자식이라도 좀 어려운 자식이 있는 거야. 그거 왜 그러는 거야? 그건 이제 부모하고의 궁합상도 있고 자식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겠지. 반면에 부모라고 해서 다 뭐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겠지만 반면에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옛날 이제 어른들 그 생각들이 있어. 항상 그래서 장남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장남이 잘 돼야 그 밑에 동생들을 잘 보필을 한다 이래갖고 장남 위주로 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.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장남 위주의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고 봐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한테는 편한 자식이지. 말 잘 듣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뭐 크게 뭐 토달지 않고. 그리고 이제 장남 같은 경우에는 뭐 박수홍 씨가 버는 돈을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서 그 돈을 관리를 했다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남이 모든 것들을 주권을 쥐고 수홍 씨 돈을 불려주고 늘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기사에 나오는 걸 들어보면 박수홍 씨하고 그 형수가 조금 금전적인 걸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. 근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박태환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마지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까지 아버님이 가지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. 뭐 횡령이든 배임이든 왜냐면 우리가 뭐 친족상 도래 그 법칙에 있어서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큰아들에 대한 어떤 범죄나 횡령 배임 등의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뭐 관리를 했었고 뭐 형이 관리를 했어도 그 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리를 내 통장에서 나갔다 뭐 내가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보여져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들쑤시지 않아도 될 거를 이제 박수홍 씨가 들쑤시 않아서 집안 망신이 돼버렸잖아. 이제 그거에 대한 화가 일단은 많다고 봐야 되겠지. 내가 볼 때는 오로지 그 화 때문에 박수홍 씨한테도 해서는 안 될 얘기 바깥에다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내가 알기로는 뭐 콘돔도 치워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
부모 자식 간에 결국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앞으로 박수홍 씨는 연예계 활동도 해야 될 거고 부모 자식 간에 형님하고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이 끊어질 순 없잖아.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중재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내가 볼 때는 박수홍 씨 편을 전혀 안 든다는 거. 네, 그래서 속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. 속마음은 일단 거죠. 장남 위주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남이 다치는 걸 원치를 않으시는 거지. 그리고 너는 벌기만 했지 돈 관리를 형이 해서 이만큼 늘려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고 박수홍 씨에 대한 믿음보다는 장남에 대한 믿음이 더 크시다고 봐야지.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, 선생님? 내가 볼 때는 일단 횡령 배임한 거는 어느 정도 다 드러났잖아.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. 근데 이제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. 거기에 이제 아버지나 또 어머니가 같이 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근데 사실상 박수홍 씨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더 이상 어떤 것들을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도 했었던 그 속내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. 그런데 자기를 뭐 굉장히 인간 쓰레기로 만들고 뭐 나와서는 안 되는 뭐 사적인 얘기들까지 막 다 나오니까 박수홍 씨도 갈 때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집안 일이잖아 사실은. 남하고도 어느 정도 서로 합의가 돼서 절충이 되면 이런 법적인 문제도 서로 이제 좋게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이라서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지금 부모한테나 형제지간한테나 다 등을 돌리고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클 거라고. 그리고 또 이제 결혼까지 하셨잖아.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의 어떤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끝까지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좀 되고 또 그 형님이나 형수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리고 명의 같은 것도 도용을 해서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형님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. 건물이나 이런 것도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상복귀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박수홍 씨도 인정을 하고 뭐 용서를 하고 합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크게 뭐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경찰에서 조사한 대로 뭐 형 집행은 그냥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네. 이 아버님이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이러시잖아요. 이런 상태 앞으로 좀 어떻게 되실지. 그래 내가 볼 때는 부모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거나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. 생각 자체가 너무 편협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계셔서. 네. 진짜 마음 아픈 일인 것 그럼 같습니다. 남의 일도 아니고 가족사인데 박수홍 씨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너무 착해도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믿는 것도 가족한테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모르셨겠지. 얼마나 황당하시겠어. 네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